안녕하세요. 투스쿨 정현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최근에 이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해서 토지 시장 쪽으로 관심들을 많이 이렇게 갖고 계시는데요, 하나같이 토지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물어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으신데요, 바로 돈이 되는 땅은 어디에 있고 그런 땅들은 어떤 땅이냐 라는 질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초보자적인 입장에서 쉽게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꼭 잡아야 될 돈이 되는 땅 탑3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 신설 예정지에 접한 토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땅이라는 것은요 도로에 아주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없으면 건축 허가가 나질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라는 것은 도로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2m에 붙어 있느냐 아니면 3m에 붙어 있느냐, 또는 2차선에 붙어 있느냐 4차선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땅의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투자 사례를 갖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토지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마을길이 붙어 있습니다. 자, 지금 상태로 보면은 그냥 시골 마을과 다를 게 없죠. 그리고 도로도 폭이 좁습니다. 한 3m 정도 되는데요. 자, 이 도로가 실제 이렇게 2차선 계획이 잡혀졌습니다. 자, 요거는 토지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자체 담당 부서를 통해서도 이런 도로 계획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2차선 계획이 잡혀져 있었고, 실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 토지가 이미 보상 진행 중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깃발들이 꼽히게 됐고요. 그리고 바로 도로 공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 12월 달에 보시면 이렇게 2차선 도로 포장이 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전에 아까 마을길에 붙었던 이 땅입니다. 그래서 2차선에 붙게 되었고요. 실제 그 당시에 마을길에 있을 때 이 땅이 거의 50만 원대 정도, 50만 원 미만대로 땅이 나왔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매수를 하려는 의사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실제 이 도로가 아무래도 넓혀지면요 도로 보상이 진행이 됩니다. 이 도로 보상가가 이 당시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 70만 원대의 도로 보상가가 진행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당시에는 도로가 공사가 안 났지만 도로가 보상이 진행 중이었고 언제 공사가 될 거라는 것을 저희는 이제 그런 정보들을 알고 50만 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2차선 도로가 났을 때 이 땅의 가격은 최소 얼마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리 못해도 도로 보상가인 70만 원대 이상은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땅의 가치가 도로가 확장이 됨으로 인해서 올랐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이 도로가 이제 개통이 되면 아무래도 지가는 더 상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설 예정 이런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선이 4차선이 된다거나, 좀 지금처럼 마을길이 2차선으로 확장이 된다는 거나, 이런 것들을 미리 내가 사전에 알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도로가 나기 전에 매수를 통해서 토지의 가치를, 어떻게 보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주 성공적인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택지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입니다. 여러분, 택지 개발하면 쉽게 떠오르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택지 개발, 보통 신도시 개발을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공공주택지구나 이런 내용들, 수도권 주변에 택지 개발 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택지 개발 안에 있는 토지들은 강제 수용을 통해서 보상을 받고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수익률을 바라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택지 개발 예정지 인근의 토지들, 바로 개발지 바로 인근에 있는 이런 토지들이 지가가 더 많이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토지들을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기존의 시골 논밭들을 깔끔하게 도로를 딱 내고요, 배수로나 이런 전기, 이런 시설을 다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건물들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도시의 모습들을 갖춰 나가게 되면 인구가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신도시가 생기면 주변에 도로나 여러 가지 이제 철도, 이런 여건들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택지 개발 예정지구 인근의 땅들은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 유용한 사이트인데요, 택지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네이버나 다음에 가셔서 검색하시면요, 여기 보시면
자, 빨간색이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란색들이 보이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파란색, 그 다음에 회색, 검은색 비슷한 이런 택지지구 땅들이 보입니다. 자, 이 색깔만 봐도 이렇게 표시가 나와 있는데요. 이 택지 정보 시스템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빨간색은 지구가 지정이 된 겁니다. 아직 그럼 뭐예요? 착공 전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란색은요. 부분 준공이죠. 그러면 이 택지, 노란색 지역들은 일부분의 건물들이 택지 개발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토지의 가격도 어느 정도 지가가 올랐겠죠. 그만큼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발표, 그 다음에 착공, 완공 단계로 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오르는 단계는 착공이 임박했을 때, 그리고 착공이 진행되는 이 시점이 가장 지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아무래도 이 착공이 임박했을 때를 토지 매수 타이밍으로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실시 계획 단계, 파란색 이런 것들은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검은색은 준공이라고 나왔죠. 이미 이런 것들은 거의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가가 거의 다 형성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언제가 좋으냐면 이런 택지도 땅이 조성이 되는 이런 시점, 이때 투자 타이밍으로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택지가 개발이 될 때는요, 사업 시행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 시행자가 어느 곳이 선정이 됐는지 이런 것들도 좀 더 정확하게 내가 정보를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확실한 정보를 갖고 투자하면 토지 투자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한다면 훨씬 더 좀 현명하고 성공적인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택지 정보 시스템과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 선정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 택지 개발지 인근에 바로 있는 토지들 찾아보시면 아무래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국책사업이나 대기업 개발지 인근의 토지입니다. 얘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투자하라. 특히 국책사업 최근에 보시면요, 이런 세종시 개발되기 전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거의 완공에 성숙한 세종시 도시의 모습인데요. 이 세종시 주변의 땅들은 예전부터 많이 올랐지만 지금도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국회까지도 옮겨온다라고 해가지고 행정수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제2경부고속도로, 서울세종간고속, 철도 이런 얘기들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세종시 주변의 이런 땅들은 아무래도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가가 어느 정도 올라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들어가야 될 시점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국가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는 인근의 토지들입니다. 뭐 이 안에 토지는 당연히 개인 토지가 없기 때문에 수용이 돼서 개발되는 토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주변 인근의 자연 토지들, 자연 개발이 가능한 토지들은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산업단지들이 들어섰을 때, 특히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국가 예산이 여기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런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아파트 단지나 이런 자연 개발된 집들이 지어져 있는 이런 토지들이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산업단지들은 보통 규모가 최소 100만 평, 200만 평 이상 이렇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지가 영향 또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일반 작은 지방산업단지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대기업이 들어가는 지역인데요. 기존에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완성이 돼서 지가나 이런 거 부동산의 가격이 다 올라 있는 상태지만 초창기에 이 현대중공업이 들어가는 시점에는 당연히 지가가 저렴했겠죠. 그러면서 현대중공업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지가나 부동산의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한 걸 알 수가 있을 텐데요. 특히 이 당시에 화랑일 때는요, 서울 GDP보다 2배 이상이 이 울산 동구의 지역 그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만큼 이런 대기업의 효과는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크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은 기업이 아무래도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 도시 자체 기업 도시다 보니까 좀 가라앉은 분위기는 있지만 썩어도 준치라고 이런 대기업이 들어가는 자리들, 그래서 항상 그 시점,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과거의 대기업 도시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거제도 또한 마찬가지죠. 거제도에도 이런 삼성중공업과 또 대우조선해양이 있다 보니까 이 끝에 섬, 어떻게 보면 옛날에 포로수용소였던 이 거제도가 상당히 큰 화랑,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화랑이었던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평택을 보시면요, 이런 삼성 반도체 공장이 생기면 고도 국제화 신도시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 주변의 땅들이 2015년도에 반도체 공장에 착공이 들어가는 시점에 가파르게 토지 지가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용인, 이 SK 하이닉스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인근 이천에 이렇게 SK 하이닉스가 있는데, 용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발표만 났고 착공이 들어가기 전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발표만 났는데도 불구하고 몇 달 사이에 토지의 가격이 용인 원산면 일대가 다 두세 배 이상으로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지가가 또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니까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 그 지역 안에서도 좀 노른자를 잘 찾아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기는 엄청난 거의 130만 평, 150만 평의 대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고용 창출과 그 관련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삽3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에다가 건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땅이라 하더라도요, 국가에서 공법으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이 땅이 건축이 되는지 이런 부분은 꼭 지자체나 아니면 건축설계사무소, 토목측량사무소를 통해서 꼭 확인을 하시라는 점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런 부분만 참고해서 투자하신다면 토지 투자로 실패하지 않는 가장 성공적인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더욱더 궁금하신 내용들은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카페 질문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